네, 반갑습니다. 주식닥터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제일기획입니다. 이번이 세 번째 종목 점검 영상이고 3월 26일 날이었죠. 이때 제일기획에 대해서 기업과 향후 전망에 대해 정리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3월 26일자 영상인데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이전 영상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제일기획 시세가 좀 나왔습니다. 금일 최고가 18,450원까지 찍었는데, 사실 일별 출렁임이 크지 않은 종목이라 차트로만 보았을 때 오늘 뭔가 터졌구나, 양봉이 길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간만에 꽤나 긴 양봉으로 기분은 좋으실 거예요.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만 봤을 때는 실상 플러스 8% 등락률이면 애매하죠. 제일기획 말고 다른 종목들에서는 뭐 여기저기서 터지는 종목들에 비해서 이 정도의 반등폭이 기분이 좋을 수 있을까라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금일 제일기획의 주가 상승 이유와 향후 전망에 대해 짧게 제 의견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제일기획 시총이 2조가 넘는 기업이고, 시총 순위로만 보자면 코스피 상장사 중에서 100위 안에 드는 규모가 있는 기업인 점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국내를 대표하는 광고 대행사입니다. 무엇을 만들어내서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광고주들의 물량을 받아서 광고를 만들어서 마케팅에 적용하는 광고 대행사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드렸듯이 제일기획 수많은 크리에이티브한 인재들의 집합소죠. 하지만 결국 갑과 을 중에 을의 입장인 건 변함이 없습니다. 광고 대행사는 결국 광고주의 광고 물량을 수주해야 하는 입장이고, 물론 제일기획은 삼성 계열이죠. 삼성그룹사의 광고 대부분을 수주받긴 하지만, 그럼에도 선행적으로 광고주들의 돈이 많아져야 신제품도 출시하고 공격적인 마케팅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일기획은 이후의 움직임은 그림이다. 그러니까 광고주들이 먼저 움직이고 나서 그 이후에 광고 대행사인 제일기획도 움직일 수 있는 그림이다 라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자, 제일기획 국내 내수보다는 해외 매출이 더 많은 기업입니다. 국내 광고회사가 왜 해외에서 매출이 높지?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볼까요? 먼저 이걸 지우고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제일기획의 관계사 현황을 보시면 뭐 내려다 보면은 삼성 라이온즈도 있고 뭐 삼성 축구단도 있고 이렇게 스포츠 계열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제일 차이나, 그리고 밑에 뭐 제일 저머니 독일이죠, 제일 홍콩, 제일 인도, 뭐 제일 브라질까지 각국에 굉장히 많은 제일기획의 계열사가 있어요. 이 기업들은 각국의 광고 대행사입니다. 광고라는 게 그 나라에 가서 무조건 적으로 광고하겠습니다, 광고주 모집합니다, 이런 게 불가능해요. 각국의 실정법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광고 한 편 나오기까지 국내 광고시장법, 코바코라는 뭐 광고공사 등의 심의 등을 거쳐야 하는 것처럼 각국도 이러한 규제가 있어요. 근데 이걸 단번에 상쇄시키려면 그 해당 국가의 광고 대행사를 인수하면 쉽게 해결되는 부분이죠. 이 때문에 제일기획은 본격적인 글로벌 진출을 위해 공격적인 M&A를 단행했고, 이 때문에 해외 매출 비중이 국내 내수 매출보다 더 큽니다. 근데 주가는 왜 이렇게 떨어졌냐? 일단 이걸 지우고, 지금 광고의 트렌드는 전통 광고였던 TV, CF나 아니면 신문, 라디오, 전통 광고가 보통 대표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유튜브나, 지금 같이 보고 있는 유튜브나 SNS, 그 외 다양한 채널들이 나오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의 취향에 따른 밀접 마케팅으로 진화하고 있죠. 이를 디지털 마케팅, 보통 디지털 마케팅, 디지털 광고라고도 하는데, 이미 국내 광고 환경에서는 이제 이질감이 없어요. 너무 당연한 마케팅이 돼버렸어요. 광고도 돼버렸어요. 카카오톡만 하더라도 광고 세상이죠. 하지만 인도, 브라질, 뭐 기타 등등 아직까지는 디지털 광고로의 전환까지 시점이 좀 걸린다고 봐야죠. 이러한 투자 대비 실제적 먹거리인 디지털 광고 전환까지 지금은
과도기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해외에서의 과도기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에 따른 주가 영향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인 매출이 디지털 광고로서의 매출이 부분이 해외 매출에서 그렇게 막 터지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이 부분은 분명 해소가 될 부분이고, 제일기획은 실상 개인이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다 라고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외인과 기관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도 움직이는데, 외인은 정말 많이 팔았어요. 이걸 1년치만 집계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외인은 정말 많이 팔았습니다. 그걸 기관이 받아먹어주고 있던 상황이었고, 또 제일기획은 연기금도 많이 들어와 있죠. 매진 물량이 잔존하는 종목입니다. 연기금에서도 외인이 아무리 많이 팔아 제꼈다 할지라도 여전히 제일기획의 외인의 보유는 30% 가까운 보유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개인이 세력인 마냥 끌어올리기엔 분명히 한계가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시세가 좀 나온 이유는 이러한 소식도 있었어요. 자, 중국 기업인 중국 소셜 빅데이터 분석 기업의 인수 소식인데, 컬러 데이터라는 중국 기업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빅데이터 활용이 보편화되었죠. 지역, 성별, 연령대별로 취합해서 각 개인 니즈에 맞는 소구점을 찾는 것이 대표적인데, 컬러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중국 내에서 5,000개 이상의 SNS와 뉴스, 이커머스 사이트들을 바탕으로 빅데이터를 취합하는 회사예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디지털 마케팅, 디지털 광고로의 전환이 이젠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일기획의 구상에서 이번 인수권이 성사되었다고 보고, 결국 중국 시장에서의 더욱 밀접한 광고 시장 파일을 가져오기 위한 방안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해요. 중국의 빅데이터를 취합한다 해서 무엇이 좋은가? 제일기획은 광고 대행사입니다. 결국 광고주의 니즈를 충족해서 광고주 지갑을 열어야 해요. 중국 기업들 대상으로 이러한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한 광고 아이디어는 분명 무기가 될 것이고, 영업하는 데 있어서 무기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중국 시장을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체계화된, 그리고 또 수치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일기획, 철저히 광고 대행사의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해요. 광고주들의 지갑을 열 만한 무기를 갖추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기사입니다. 자, 이번 인수권은 무리한 인수라기보다는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한 필요적인 부분이었다 생각하고 긍정적인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자, 제일기획 차트만 본다면 꽤 긴 기간 동안, 이 기간이죠.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꽤나 긴 기간 동안 하단 16,000원, 상단 17,800원 안에서 박스권 횡보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박스권을 금일 돌파해 주었는데, 종가상 어디에 위치할지는 먼저 봐야죠. 현재 시간이 오후 1시 20분이니까 쪽 종가상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먼저 체킹이 돼야 될 텐데, 17,800원 아래로 깨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금일 하루 시세 나왔다고 해서 제일기획의 방향성이 결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단 17,800원 캔들 2개, 2-3개 2, 3거래일은 머무르는지 여부는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매물을 소화하면서 이 구간을 안착하는지 여부를 통해서 지금의 주가는 포지션, 이 안에서 움직이던 게 이제는 이쪽으로 주가가 포지션 업 되었구나를 감안하면서 내가 매매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17,800원 위에 안착해주는 그림이라면, 여기 이 선 보이시죠? 121선 17,800원 위에서 안착해주는 그림이라면 121선 이평선 걸쳐있는 이 19,500원 라인도 단기적으로는 차이할 수 있는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간은 하루 이틀 만에 반등을 기대하고 이 종목을 바라보시면 재미없으실 거예요. 다만 큰 움직임은 없지만 안정적인 추이를 가져간다, 이런 유형의 투자 관점을 가지신다면 시기는 다소 지지부진할 수 있지만 크게 밀림 없이 19,500원 라인도 도달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이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제일기획의 움직임은 후행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선행이 아니에요. 후행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결국 광고주들, 기업들의 선행적인 움직임에 후행적으로 움직일 것이고, 당장 2분기
그렇게 광고주들, 특히 삼성 계열의 흐름이 녹록진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에 따른 광고 수주 물량도 조금은 지장이 있겠지만 차트상으로는 다른 종목 다 코로나 이전 이때 또는 이때죠. 다 이전 수준으로 올라와 주가와 만회했을 때 제일객은 아직도 여기에요. 제일객은 관심도가 낮았어요. 대신 크게 밀리지도 않을 거예요. 오른 게 지금 이 정도라면 더욱이 개인이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기관, 외인은 여전히 매매 공방 치열합니다. 해서 현 시점 주가의 밀림을 걱정하기보다는 조금씩 안정성을 기반으로 한 투자로는 괜찮습니다. 현재 보유 중이신 분들은 섣부른 매도 판단보다는 기다림이 필요할 것이고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17,800원 이 라인을 위에 안착하는지 여부, 지켜주는지 여부, 못해도 2, 3거래일은 살피면서 이후에 매매 판단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제일기획 짧게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황 영상으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저희 주식닥터를 검색해 주셔서 저희 홈페이지 이렇게 들어오시면 매일 아침마다 여기 실시간 댓글 리딩 게시판을 통해서 무료로 추천 종목 안내 받으실 수 있고 결과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무료 회원 가입만 해주셔도 저희 유료 종목 및 다양한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